휴대폰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표창장 수여, 각 국장님들의 주요 업무 보고 후에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7월 25일자 금천구로 전입하신 과장님들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근무하신 박문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에서 근무하다 오신 백윤기 건축과장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생태공원과장으로 근무하신 이혜룡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성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으로 근무하신 박봉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신 거지. 교통이니까 왜 안 왔어? 응? 교통이니까 어디 갔어? 지금부터 2014년 7월 확대관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례요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무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표창장 금천구 재무과 주무관 정미향.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 문화전통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교통행정과 주무관 허란.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0만 원 상당 문화전통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시흥 제5동 주무관 이찬영.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독산 제3동 주무관 이현성.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경례.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문화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입니다.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활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업 등 자녀 교육비 마련 등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 200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총 희망플러스 20가구, 꿈나래 통장 20가구, 총 40가구를 모집하고 모집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입니다. 저축액은 수급자가 5만원, 10만원, 비수급자가 10만원, 20만원이고 저축기간은 3년 내지 5년입니다. 저축액 매칭 비율을 보면 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저축했을 시에 시비와 민간원에서 다시 5만원을 지급해서 총 10만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이율 약 4%대의 이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가지원으로는 금융교육과 재무컨설팅, 또 창업 경제교육, 사례관리 자주모임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근로능력을 더욱 향상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통장 및 증당제 해시 홍보하고 적극적인 안내로 신청자들이 대상자들이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교식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이미 7월 14일 날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 대상 약 2,208명을 선정했습니다. 지원 단가는 일식당 4,000원이고 지원 방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 지원을 하는데 저희 구는 단체급식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772명, 도시락 배달,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데요. 이게 16명이고요. 일반 음식점 이용이 832명, 또 부식 및 밑반찬 제공이 588명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서 누락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학교와 연계를 통해서 급식 지원을 적극 홍보해서 대상자가 신청토록 안내를 하고 특히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위생점을 철저히 실시해서 식중독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폭염 관련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입니다. 우리 구는 어르신이 총 주민등록상 28,594명이고 이 중에
홀무 어르신 수가 3,785명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복지 수혜자가 760명이고 미수혜자가 3,025명입니다. 수혜자는 이제 법적 제도를 통해서 수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수혜자 부분에 대해서 홀무 어르신 통장 방문 도움이나 또 통통희망나래단, 노노케어 등을 통해서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방문 서비스 인력을 활용해서 상시 모니터링과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공공복지기 수혜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천 통통복지 콜센터에서 고위험군 홀무 어르신 100명에 대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 1회만 안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간 동안 저희가 동주민센터 복지도우미 37명을 활용해서 매일 안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특히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좀 철저히 안전 확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위험군 대상자가 이전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지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재조사를 통해서 보안 및 인원 추가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보고입니다. 무더위 쉼터는 평일에는 이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데 연장 쉼터, 특히 폭염 기간 동안 폭염 특보가 내리면은 21시까지 연장 운행을 합니다. 무더위 쉼터 현황을 보면 저희는 일반 무더위 쉼터가 57개소, 연장 무더위 쉼터 24개소, 총 8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홀무 어르신들을 방문해 보면 이분들이 집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또 여러 가지 폭염에 대해서 대비도 하기가 쉽고요. 다만 저희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경로당 이용률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특히 비회원 이용률은 약 7.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관내 금융기관, 대형마트, 주민 다중 이용 장소를 쉼터 휴게소로 다시 지정토록 하고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의 영화 상영, 이 부분은 지금까지 22일 날, 29일 날 2회를 상영했는데 거의 만석이 됐습니다. 특히 노인 지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와 협조를 해 주셔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도를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13개소 설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일부는 이용을 안 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 횡단보도 앞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다리면서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률이 적은 장소 같은 데는 다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이동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특보 시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4분의 1 비상 근무를 하는데 이게 좀 형식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또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동장님들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대상 아마 동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분실 훼손 또 안전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경제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서울시 핵심 사업인 공유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공간, 물건, 재능 등의 공유를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와 제4조에서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공유 촉진 정책을 규정하고 안 5조와 6조에서 보조금 등의 지원과 공유 촉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8월까지 입법 예고와 조례 개칙 심의를 마친 후에 10월에 조례를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제7회 여름방학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 캠프입니다. 우리구와 자매도시 간의 홈스테이와 문화체험을 통해서 지역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7회 여름방학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 캠프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와 청양군, 횡성군의
초등학생 총 70명이 참여하여 8월 4일부터 이틀간 우리 구의 자매도시 학생을 초청하여 구로공단을 체험하고 8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우리 구가 청양과 횡성을 방문하여 농촌 체험과 천문대 체험 등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참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교육과 인솔 공무원 증원, 여행자 보험가입과 더불어 학부모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벨리 패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입니다. 지벨리 산업단지의 발전과 지역주민 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구와 삼육보건대 지벨리 패션센터가 8월 19일 오후 2시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협약 체결 후에는 지벨리 패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삼육보건대의 교육 운영 지원과 또 아울러 금천지역 학생들의 삼육보건대 진학, 또 삼육보건대 학생들의 금천지역 취업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8월 중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중엔 우리 구의 대표적 장기 미주공 아파트였던 남서울 한양아파트를 준공 처리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 한양아파트는 시흥동 789번지 일대에 19개동 1764세대의 대규모 단지로서 2005년 사업체 인가를 득하고 2011년 준공인가 전 사용화를 받아 금년 초까지 소유권 관련 소송으로 장기간 미준공인 채로 사용해 왔습니다. 금년 초 소송을 마무리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6일 준공인가 신청되어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쟁점 및 대응 방안은 임시 사용 기간 중 전시를 무단으로 확장한 34세대 중 7세대가 현재까지 미시정되었으나 관련 기관 협의 기간 중 사업 주체와 소유자에게 강력한 행정 지도를 실시하여 시정 완료토록 한 후 8월 중 준공인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의 목적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임으로써 안전한 금천 모델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위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가산동 및 독산 1동 일부 지역으로 약 25만 제곱미터의 주택과 공장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15년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천으로 구 관련 사업비는 1억 1천이 별도로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부서별 역할을 부여하고 서울시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TF팀의 주요 역할은 도시계획과는 사업을 총괄하고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에서는 사업 설명회 및 주민 동의서 진구 등을 실시하고 마을 공동체 담당과는 서울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주민 커뮤니티 참여 지원 및 민간 부분 사후 관리 등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서울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상공인 커뮤니티 참여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 상책로 조성 관련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등에서는 관련 인허가와 노후 계단 정비 등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역할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하반기까지 구에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시에서 조사 분석 및 디자인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주공 혼재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민선 6기 최우선 과제의 하나인 안전한 금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금천 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비안은
금천구 시흥 1동 994번지 일대 면적 79만 3천 제곱미터의 규모고, 주요 내용은 대한전선 부지의 종합의료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과 공군 부대 및 알루미늄 부지를 구역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작년 말에 서울시의 결정 요청 후 소유권 확보 방안을 보완 요구가 되어서 종합의료 시설 부지 관련 소유자 및 수요자와 협의 추진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쟁점 사항으로는 토지주는 도시계획 결정을 반대하면서, 하지만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 마련되면 금천구와 병원 유치 등을 위한 MOU 체결 등 협력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소유자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설 결정은 좀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안은 종합병원 유치 실현을 높일 수 있는 대안 강구 및 토지주와 적극적 협의를 추진한 것과 동시에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방문 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8월 중 서울시 방문 협의하고 9월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추진토록 하며, 실현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 및 MOU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건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소가 추진 중인데 공사 완료된 게 2곳, 공사 중인 곳이 2곳, 시공자 선정 중인 곳이 7곳입니다. 보유기는 75명인 독산 사동 어린이집과 보유기론이 77명의 신시흥 어린이집은 현재 공사 완료되어 금년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유기론 97명인 시흥 2동 어린이집과 시흥 3동 어린이집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보유기는 53명인 독산 1동 분소 어린이집은 8월 중 시공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추진 중인 어린이집들은 모두가 서울시 공공건축가에 의해 설계 및 감리되어 건축 디자인 향상과 공사 품질 확보, 설계 감리자의 철저한 시공 관여로 설계 의도의 반영과 하자 발생 감소 등 공공건축가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형 마을공원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가산동 지역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공개공지 소유자와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목식재,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공원 소외 지역을 해소하고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SJ 테크노빌 공개공지 등 5개소이며 면적은 개소당 1000에서 한 3000제곱미터 규모로 총 10,000제곱미터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이고 12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수목식재,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며 지난 6월부터 사업 홍보하고 참여 기업을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지를 현장 조사하고 소울시에 제출해서 현재 5개소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 8월과 9월 중에 소유자 협약 체결하고 이용자 의견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개 세부 현황은 다음과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보도드리겠습니다. 2014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 안내문 발송 계획입니다. 8월 11일에 일반 우편 발송으로 6,406건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 및 납부 기간 등을 안내하고 미사용 감면 대상 및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계획입니다. 미사용 감면 대상 신고는 우편, 방문 신청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제출 기한은 14년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부가자료 전산 입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8월 31일까지 미사용 신고 및 경감 신청서를 접수하여 9월 중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처리한 후 10월 중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뒷골목 노후 계단 및 주변 정비 공사 시행 계획입니다.
금천구 관내 노후 계단 및 보안 등 정비 30개소를 정비하여 주민들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7월부터 12일까지며 총 사업비는 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계단 및 주변 노후도를 정비하고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 설치, 손잡이, 난간, 계단참 등이 되겠으며 야간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낡은 보안 등을 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안전하고 안심되는 주택과 도로 환경 조성이 되고 교통약자 등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시흥일동 독산로 외 1개소 보도정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보도정비로 보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흥일동 독산로 135에서 독산로 173번지간, 독산 3동 독산로 305번지에서 독산로 331번지간 보도폭 2.7 내지 3.5m 연장 7m에 대하여 도급비 1억 4,300만원을 들여 10월 15일까지 노후 보도 및 측구 정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공사 계획이 완료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주민이 편리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화로 시흥일동 보도정비 공사 시행 계획입니다. 보도정비로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공사 개요입니다. 시흥일동 금화로 633번지에서 금화로 680번지간 양측이 되겠습니다. 시흥 사거리에서 은행나무 간 양측 보도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폭 2.5에서 3.0m 연장 780m 구간에 대하여 도급비 1억 4,400만원을 들여 10월 15일 공사 완료를 목표로 노후 보도 및 축구 정비를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계약을 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15일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주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쾌적한 보도 환경 조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회 금천구민상 추천 접수입니다. 추천 부문은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교육, 문화, 체육 5개 부분이며 접수기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구민상 각 부문별 관계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금천구 구민 20인 이상 연서 추천을 받아 동주민센터 구청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추천 기준은 2014년 8월 1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고 5개 부문 중 지역사회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와 그 소속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 부서장은 각종 회의 시 구민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과 홍보를 부탁드리며 교육 담당관, 문화체육과에서는 많은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확대 추진입니다. 정보공개 확대 주요 추진 내용은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회의 내용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소급해서 등록하여 주시고 동장님들께서는 징단체 회의 내용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위원회 등 공개정비 실적과 사전 정보 공개 대상 신규 발굴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문서 및 문서 제목, 비공개 사유 모니터링 시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상품권을 배부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소속 공무원, 구의원, 무기계약직 직원 1,152명입니다. 지급 비율은 배정 복지 포인트의 10% 이상이며 추석 명절 전 8월 말에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구매 후 부서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을지 연습 실시입니다. 연습 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 4일이며 연습 내용은 직원 비상 소집 훈련과 도상 연습, 국지도발 대비 훈련,
전시 주요 현안 토의 실제 훈련이 실시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관 8월 중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센터 운영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UCC 공모를 실시합니다. 7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금천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공모 내용은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자살 위기를 극복한 내용, 생명에 대한 소중함 및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자는 내용이 되겠고, 시상 내역은 대상 한 팀을 비롯해서 총 7팀에 대해서 상장 및 상품 총 150만 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 나눈 체인점을 지정 운영합니다. 관내, 병의원, 종교단체, 미용실, 슈퍼마켓 등 희망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주민 밀착형 자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살 예방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에 지정식을 개최하여 지정서 및 현판 등을 배부하고 대화법 및 대화시 주의사항, 자살 예방 사업 안내를 함께 교육하여 신속하게 고위험군을 발굴 예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입니다. IT 게임을 이용한 초등학생 여름방학 비만 해소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독산초등학교와 시흥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26일까지 한 학교에 주 2, 3회 총 12회에 걸쳐서 연세대학교 체육학과와 협약하여 진행하게 되며 초등학생 비만도 감소 및 스스로 체중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요트 체험 프로그램을 8월 9일과 23일 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15가구 약 30명을 대상으로 한강 이촌 거북 나루터에서 운영합니다. 요트 지도자 3급 자격과 수상 안전요원 자격 소지가 있는 보건소 운동처방사 3명이 함께하여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아동센터 및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8월 12일에는 금천미래 지역 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8월 26일에는 동일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에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 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8월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간의 자율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한 공익 침해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익 신고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익 신고의 접수 처리 절차, 공익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시 조치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여행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힐링의 기회를 주고자 금천 힐링 탐험대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가정 힐링, 중학생이 참여하는 세대 힐링,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또래 힐링 등 3개 분야로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82개 팀 58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여행 출발 전에 책임감과 상호 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8월 1일 11시에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다음은 8월 11일부터 2박 3일 동안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캠프를 경기도 여주 소재 중앙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합니다. 공동체 활동, 자연체험 활동, 여가 및 놀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을 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별 마을 리더 아카데미를 수료한 주민 모임에 대해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관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마을 리더 아카데미 진행 과정에서 마을 의제로 제안된 내용 중에서 2개를 선정해서 3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직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지 못하여 있기 때문에 8월 첫 기획회의를 시작으로 후속 모임을 진행해서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또 사업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공유공간 만들기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초 모임은 8월 6일 16시에 우리 동네 공유공간으로 확보한 구 독산파출소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인근 주민과 공유공간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어떻게 하면 다양한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모아볼 계획입니다. 이미 확보한 시지원금 1,500만 원을 활용해서 실내 공간 설치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또 상시 공유를 위해서는 상주 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안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내부 꾸미기와 또 공간 운영 방안 등을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과 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답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부총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민선 6기 4기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은 구민에게 약속한 내용,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지는 기본 계획이면서 4년간의 중기 계획입니다. 각 부서장님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직원들하고 토의하면서 기획홍보과에서 내려주는 지침대로 작성하는 데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일정은 참고로 최종적인 완성은 9월 말까지로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서 자체적으로 기획홍보과에서 다 수합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8월 말까지 1차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장님이 직원들 좀 함께 격려하시고 하시면서 작성하는 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전 문제인데요. 안전 문제는 사실은 준비하고 하는 차원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나 이런 그걸 생각하면 사실은 준비를 일상적인 수준에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해나 폭염, 홀몸 어르신들, 돌보미 이런 각종 돌보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돌보미들이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홀몸 어르신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돌보미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보미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작동되는지 샘플 조사를 하던 아니면 실제 가동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을 문자 메시지를 주고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작동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반드시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복지국장님 말씀하신 고위험군 홀몸 어르신 100명에 대해서는 매일 안부를 묻겠다 그랬는데 100명 그분은 실제 고위험군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셨나요? 예, 몇천 명이나 되시는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실제 고위험군 홀몸 어르신 100명을 선정을 하셨다니,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도 진짜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고위험군, 이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야지 진짜 말 그대로 사고 발생률이 낮고, 없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년과 공직기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국민들에게 공직자는 마지막에 기댈 언덕이고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래서 기대한 바가 커요.
그래서 청렴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사회 일반적 기준보다 훨씬 높게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실제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만 해도 사실 훌륭한 공직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일부 이제 불미스러운 사례도 생기고 하는데요. 그 최소한 각종 법령과 규정에서 정해진 원칙과 기준, 이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충족시키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휴가철인데 사실은 이제 휴가 부분은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여행 계획에 의해서 이제 휴가를 가시는 건 충분하게 휴가를 가시는데요. 그 휴가자가 아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이안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최근에 그 관련된, 공직기관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도 아마 그 일정 부분 점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그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좀 주의를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근무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도록 간부님들도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 교육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민원 처리 부분인데요. 그 민원 처리는 그 국민들한테 중요한 게, 사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그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에 대한 신뢰 여부가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 그 다음에 민원 처리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가급적 국민들 눈높이에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일 내에 민원 처리하는 부분, 특히 이제 복지 관련 부서에 그 어제 그제 평가 인센티브 그 사업 이제 함께 토의하면서 보니까 복지 쪽에 그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 업무 비율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복지 업무 특성상 좀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 좀 해줘야 되는데 좀 지연되고 하면 답답하고 불신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적정 기일 내에 민원 처리, 그다음에 겸손하고 성실한 설명과 설득, 그다음에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아량이 분명히 공직자한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민원인하고 상대하는 우리 공무원인데 공무원의 소리가 더 오히려 높고 더 화를 내더라고요, 민원인한테. 그런 모습을 지나가다 봤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아량도 사실 공직자한테 필요하다.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저번 때 공약사항 검토할 때 제가 느낀 건데, 부서 간에 좀 몇 마디 해서 협의를 하면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각 부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부님들이 그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주무관님들, 팀장님들이 꿍꿍 앓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간부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각도 높고 다른 부서하고 접촉점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도 업무 협의방이나 뭐 사랑방을 우리 행망 내부에 만들어서 다른 부서하고 업무 협의해야 될 그런 업무들을 좀 올려놓고 서로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노후계단 정비 아까 말씀하셔서 좋은 사업 하고 있는데요. 주민 의견 좀 반드시 반영돼서 그 주민들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노후계단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장마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근무하기 힘든 한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간부님들께서 직원들 건강 그리고 무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휴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좀 재충전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직기강 문제는 사실은 여기서 이런저런 비상벨들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경고음들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선거 거치면서 그리고 인사이동이 되면서 더 특별하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휴가 가는 사람은 가고 쉬더라도 다른 직원들은 좀 더 긴장을 놓치지 말고 이 무더운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조금만 해이해지면 사고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남은 직원들은 조금 더 긴장해서 이 시기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이제 팀장 6급 이하 모든 직원들 인사이동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인사이동 하면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뭐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꼭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갈 수는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보직은 굉장히 한 곳에 집중돼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어떤 팀은 한 명의 지원자도 없는 그런 업무에 대한 희망 보직에 대한 심각한 불균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모두 보직을 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맡은 상황에서 인수인계도 잘 하시고 그리고 8월부터 마음을 좀 다져가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 해이해지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긴장해서 잘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7월 확대관배회를 마치겠습니다.